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예, 오늘은 불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불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이 불륜에 대해서 뭐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각자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견해들이 다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요. 예, 오늘은 이 불륜에 대해서 이제 회복의 관점에서 좀 이 불륜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불륜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좀 특정 부류의 사람들로 이제 그러니까 특정 이 불륜의 정의를 좀 이렇게 한정 지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뭐 불륜의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겠죠. 근데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오늘 영상에서의 불륜은 이제 결혼한 사람이 이제 또 다른 여성 뭐 싱글이든 또는 결혼한 또 다른 가족의 또 부부의 배우자든 또 다른 사람과 만나서 이제 관계들을 지속적으로 또 시간을 들여서 같이 사귀어 갈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적인 관계도 같이 하는 사람들, 이런 관계를 바로 이제 불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원나잇 스탠드나 또는 이렇게 뭐 업소를 이용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제외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제 지속적으로 좀 관계를 맺는 이 불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썸네일을 보고서 이건 뭐지? 하면서 이제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런 분들도 괜찮습니다. 이게 일단 알아두시고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두시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들이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개념들을 잡아두시고 또 여러분의 생각들을 또 거기다가 첨언하셔서 이제 생각들을 정리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이 지금 이 불륜을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불륜을 했던 사람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이게 나도 이거 진행 중인데 아니면 내가 과거에 이랬었는데 라고 하면서 보신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이제 좀 마음이 아픈 분들인데 이제 배우자가 이 불륜의 문제로 이제 과거의 경험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이어서 그 사실을 알고 너무 충격에 받아서 아니면 너무 마음이 상심되어서 아니면 이미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지치고 또 너무나 여기저기 헤매다가 여기까지 오셔서 이 영상을 보시는 그런 분들, 그래서 자신의 배우자가 이 불륜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내 주변의 사람 중에 누군가가 불륜의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고 또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네 가지 유형의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보통 영상을 보는데 아마 있을 건데 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은 누르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아마 네 가지 정도의 부류의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좀 개념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오늘 영상에서는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이렇게 이 불륜에 대해서 뭐 오케이 이거는 되게 이게 찬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불륜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문제의식보다는 이 불륜에 있어서 좀 이게 막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그러지 않고 이 부분에서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뭐 오늘 영상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유형의 불륜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유형이 있어요. 뭐냐면 이 불륜에 대해서 또 성윤리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삶에 또 주변의 가족에게 드러났을 때 또는 가족에게 얼마나 보이지 않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잘 생각하지 않고 이제 좀 쿨하게 쏘 쿨하게 그냥 뭐 괜찮지 않냐 뭐 이 정도야 뭐 남들도 하는데
아니면 뭐 나는 불륜을 하는데 남들의 가족들에게 이제 내가 뭐 이렇게 충실하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티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 의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발대발 이제 하잖아요, 배우자가. 그러면 아니면 상대편의 이제 배우자가 노발대발하면 일단 그 순간적으로 굉장히 모멸감 느끼고 좀 고통스럽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뭐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쿨하지 못한 거, 뭐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시대적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 의식이 이제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 내면에 이것이 정말 그 배우자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배우자가 이것으로 인해 굉장히 상처받았고, 그리고 가정 생활을 깨고 있고,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그 본인의 삶에도 좋지 않은 영향들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까지 사실 뭔가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시도를 하는 게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이 배우자는 이제 굉장히 이제 속이 터지는 거죠. 자기는 노발대발하면서 소리치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자기를 막 이제 윽박지르고 자기에게 뭐라고 하고, 또 이제 자신은 잘못이 없는 것처럼 막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그 배우자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격분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첫 번째 이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문제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태도들을 갖고 있다면 이제 문제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중독이에요. 이게 이제 이 불륜도 중독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독에도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그 성행위 자체에 중독이 돼 있는 사람, 오르가즘 또는 그 쾌락, 여기에 중독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싱글이나 아니면 또 다른 그 결혼한 사람들의 배우자와 이제 성적인 관계들을 계속해서 이제 맺어가고 사귀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그 성행위, 그 쾌락, 또 그 쾌락을 그 성행위를 하기 위한 그 일련의 과정들의 그 과정들에서의 스릴, 요런 것들이 이제 주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놓치고 싶지 않아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 상대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자기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 몇 가지가 있는데, 꼭 뭐 100%는 아니더라도 특징들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먼저는 사실 이렇게 길게 만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이 성적인 호기심은 뭐 길어야 1년이잖아요. 뭐 이제 1년도 안 가잖아요, 사실 성적인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사실 길게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짧게 끊고 또 사람을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요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상대방을 이제 어떤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성행위 자체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릴 또는 그 행위 자체에 할 때의 쾌락, 이런 것들에 이제 중독이 돼 있는 사람인 거죠. 이런 경우에 그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경우에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이제 불륜도 하지만 예를 들어 원나잇 스탠드나 아니면 또 업소나 아니면 뭐 이렇게 단발타로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병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죠. 하지만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부류에 본인이 이제 해당된다고 하면 사실 이제 그 뭐 끊지 말고 그냥 내가 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싶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끊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근데 끊지 못하는 거죠. 그거가 너무 이제 짜릿하고 너무 이제 중독이 돼서 끊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본인이 굉장히 괴롭죠, 사실 1차적으로. 그리고 배우자도 굉장히 괴로워요. 배우자도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중독이라는 생각을 못 하니까 이제 일부러 하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느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괴로운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중독이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 질주하는 건데, 한쪽에서는 그걸 병으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이제 자기에 대한 무시,
또는 이 사람이 일부러 하는 것, 막 이런 식으로, 물론 일부러 하는 거긴 하지만 자기를 무시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어떤 끊을 수 있는데 못 끊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굉장히 격분하면서 이제 통제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성중독의 파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렇게 한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참는 듯 싶다가 다시 본물 터지듯 터져버리고 이렇게. 그래서 걸리지 않으려고 더 치밀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본인들도 좀 괴로운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배우자들도 이제 같이 병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 불륜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가 같이 병들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그 중독자 배우자로서의 그 동반의조 문제가 딱 걸려서 이제 끌려다니게 되는 경우들,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제 배우자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경우들이, 끌려다닌다는 건 오직 그 사람만 생각해서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데 온 신경이 다 집중돼 있는 거, 이렇게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도 중독이에요. 근데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뭐에 중독이 됐냐면,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성행위 자체, 또 성행위를 위한 그 과정의 스릴들을 이렇게 중독이 돼 있다면,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관계에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로맨틱한 관계에 중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딸딸한 그 알딸딸한 기분들, 이제 그 연애하는 것 같은 느낌들,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면 내가 막 존중받는 것 같고 막 날아갈 것 같고, 굉장히 이제 꽃밭을 걷는 것 같은 그 느낌들이 너무 좋아서 이제 그 감정을 추구하려고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들, 또 그 느낌들, 그 분위기들, 그런 로맨틱한 감정들, 로맨틱을 계속해서 즐기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성행위가 사실 그 로맨틱함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행위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많이들 이제 그 로맨틱한 관계를 중독이 된 사람도 성행위에도 같이 많이 하지만, 굳이 관계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같이 밥만 먹고 차만 마시고 그냥 드라이브 한번 하고 집에 오면 그것으로 이제 뭔가 이제 짜릿함이 채워지는 거죠. 이제 여기에 중독이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불륜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결혼한 사람이 또는 결혼한 사람을 이제 만나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또는 거기에 성행위가 수반되곤 하는 것, 이게 이제 불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여기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맨틱한 감정에 이제 중독이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꼭 성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괜찮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 달달한 그 마음 가운데 이제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이제 그것 자체가 이제 목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이런 경우는 좀 길게 가요. 그리고 잘 헤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헤어졌을 때 데미지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일상생활에 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이 사람은 그 이제 마음을 뺏겨버린다 그래야 되나? 그런 부류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이게 치명적인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뺏겨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로맨틱한 거에, 또 이 달달한 이 관계에 중독이 돼 있는 사람들이 사실 이용을 많이 또 당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기가 막히게 그런 달달한 마음들을 알아서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끌고 땡기고, 뭐 또 요구하고, 또 막 이렇게 병적인 관계들을 맺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뭐 예를 들어 그 사람 상대방이 어디에 약한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서 이제 거기에 를 이제 계속해서 자극해가지고 이제 건드리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독이 되는 경우인 거죠. 물론 이제 로맨틱한 일회성으로서 이제 그 성적인 걸 그냥 추구하거나, 아니면 일회성으로서 로맨틱한 감정을 잠깐 즐겼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불륜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성행위에 쾌락에 중독이 돼 있는 사람들,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있어서 그 로맨틱한 달달한 마음에 이제 중독이 돼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이 불륜, 예, 이렇게 요 정도 얘기를 하면 될까요? 예. 그래서 요렇게 이 윤리의식이 없거나 문제의식이 없거나 로맨틱한 감정에 중독이 되거나 또는 성행위 자체에 이제 중독이 돼 있는 경우들이 이제 이런 불륜을 지속적으로 이제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한 가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이게 뭐 정말 실수인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륜의 실수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실수라기보다는 그 우리가 이제 중독이 아닌 케이스에서 우리가 뭐 학창 시절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대학생 때 아니면 뭐 결혼 전에 예를 들어 충동적으로 뭐 업소를 갔다 아니면 충동적으로 뭐 도둑질을 한번 했다 이런 것을 이제 한 번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안 하고 더 이상 그 부분에 있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연찮게 이제 만났는데 뭐 등산을 갔는데 만났는데 뭐 그 사람하고 한 두세 번 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했었다. 요처럼 이렇게 우발적이고 이제 하다가 이제 딸려가게 되는 하다가 좀 관계가 이어진 케이스들도 이제 또 이제 막 나중에 아내한테 남편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케이스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마지막 케이스는 뭐냐면 그 경계선이 이제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잘 구분이 돼야 되는데 성행위 자체에 중독이 돼 있는 사람들, 로맨틱함에 중독이 돼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우발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우발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제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은 뭐냐면 경계선이 노라고 잘 말하지 못하고 하는 그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경계선을 잘 이렇게 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불륜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뭐 술을 먹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뭐 이렇게 좀 달달한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그 상대방이 또 요구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노를 못 하는 거예요. 노를. 그래서 이제 또 만나고 또 노를 못 해서 또 만나고. 그래서 이제 나중 돼서는 좋지 않아도 싫은데도 노를 못 하니까 만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륜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좀 물론 이제 비중은 좀 이게 작지만 요런 부류의 사람들도 이제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배우자가 봤을 때는 이게 똑같은 불륜이기 때문에 노를 못해서 했다는 것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요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노를 못해서 이제 끌려가게 되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끌려다니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 같은데 보면 이제 그런 거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이제 더 이상 그만하고 싶은데 막 상대방이 전화해가지고 하면 이제 또 무너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흔히 이제 뭐 동반의존이라 그래요. 이제 그 관계에서 분명한 경계선을 설정하지 못하고 노라고 말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선을 넘는데 그 영역이 이제 성적인 아니면 그 어떤 불륜의 그런 관계에서 그런 영역이 일이 일어나게 사단이 일어나게 되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류의 사람은 좀 이제 좀 구분하기가 좀 어렵고 좀 사실 이제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배우자 입장에서는 다 똑같아요. 사실 뭐 문제 의식이 없든 이제 성적인 성행위에 중독이든 로맨틱에 중독이든 우발적이든 아니면 경계선이 없어서 무너지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런 치료적인 관점에서 좀 보면 이제 이렇게 다른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당사자라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부터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이제 당사자라면 이제 본인이 어떤 케이스인지를 잘 봐야 돼요. 본인이 문제의식이 없다. 문제의식이 나는 이거 문제의식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배우자나 아니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이제 곰곰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주변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그래서 좀 이렇게 건강한 정신들을 가진 사람들 막 굉장히 타락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말고요. 그래서 막 물어봤더니 야, 뭐 요새는 다 세컨, 뭐 서드 다 있어. 막 이런 사람들 말고요.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기에 있어서 이제 좀 객관적인 좀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에 가서 좀 물어보세요.
절대 이제 이건 배우자에게는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인터넷 같은 데서 그 이제 그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이제 그 불륜에 있어서 고통받는 것을 토로하는 그런 상담 게시판 같은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요새는. 그런데 한번 보면은 그들이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친밀감을 떨어뜨리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시 한번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신이 본인이 당사자인 경우에 어떤 부류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이제 각각에 맞춰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이제 성적인 중독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성중독의 파트로 넘어가서 이제 성중독을 끊으려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다면 이제 상담을 받으시고 이제 좀 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이런 파트에서 좀 얘기하기 원하신다면 제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익명 게시판에 가셔서 같이 좀 고민도 나눠주시고 같이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그 로맨틱인데, 이 로맨틱도 사실 중독이에요. 그래서 이 로맨틱도 물론 다 이제 고민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시다가 또 뭐 저랑도 상담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저한테 하소연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익명 게시판에 좀 남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로맨틱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중독이라면 이 로맨스 중독으로 인해서 딱 그 메인으로 잡고 그 부분에 대한 치료적인 관점으로 이제 나가야 됩니다. 사실 이제 돕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좀 더 수월하냐면 이제 성중독, 그러니까 행위 자체의 중독이 된 게 오히려 좀 더 이제 좀 더 낫고, 근데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렵고 굉장히 회복이 좀 힘들지만 로맨틱한 거에 굉장히 중독이 돼 있는 거는 이게 그 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회복을 중독으로 보고 이제 회복을 해나가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발적인 거는 사실 요거는 정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하고 좀 상담을 해야 돼요. 우발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내가 이거 실수했다. 이거 지금 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조언을 구하셔서 이제 좀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야죠. 그래서 빨리 딱 끊고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후속 조치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배우자에겐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실수했다고 하면은 뭐 당시에는 뭐 와이프나 남편이 덮는다 그래도 나중에 이게 다시 문제가 드러나거든요. 이렇게 쌓아뒀다가 확 터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빨리 이제 우발적이었다면 빨리 매듭을 짓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계선을 이렇게 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이 부분도 이제 좀 어려운데, 이제 이 부분은 그런 거거든요. 사람에게 비난받을 것 같은 두려움, 또는 사람이 나를 거절할 것 같은 두려움, 아니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 요런 내가 노라고 말하면 죽을 것 같은 그 마음, 약간 요 마음을 핵심으로 해서 동반의존에 대한 부분들, 관계 중독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파트를 메인으로 해서 다뤄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분류들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당사자인 경우입니다. 자, 이제 배우자인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배우자. 첫 번째, 이제 문제 의식이 없는 경우, 이제 들통이 나는데 문제 의식이 없는 경우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배우자가 어떤 부분인지 어떤 부류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 태도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이제 뭐가 있을까요? 문제의식이 없는 건지,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라는 게 괜찮다 이게 아니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알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식이 없는 경우라면 이제 이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우리 가정에 얼마나 해를 입혔는지라는 것에 있어서 어떤 아이 메시지로서의 충분한 전달들이 지속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상대방이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가질 때까지 이제 막 엄청 막 격분해가지고 다 때려부수고 뭐 이거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짐을 느꼈다. 나는 너무 가슴이 아팠고 당신이 나를
칼로 찌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여자로서 수치심을 느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문제 의식을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불륜이라는 부분이 워낙 골이 깊고 워낙 상처가 크기 때문에 사실 이 한두 마디 말로 제 제안과 조언으로 어떻게 그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 큰 방향들은 좀 이렇게 잡아간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부류, 이것이 이제 성행위에 대한 중독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이제 만약에 성중독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배우자가 이제 성중독인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중독자의 배우자로서의 회복의 과정들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성중독자의 배우자에 대한 파트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 나눈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성중독자도 같이 병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먼저 막 고치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자기가 좀 회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자기도 병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뭐 싸우고 뭐 아니면 뭐 뭘 하더라도 힘이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이혼을 하려고 하더라도 힘이 있어야 되고 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자기가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회복을 하려고 할 때도 상대방 도울 수 있습니다. 연결을 해줄 수 있고 또 본인도 이제 여러 가지 조언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먼저 회복을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중독자의 배우자로서의 병들었다라는 관점으로서 회복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이제 그 로맨스에 문제가 있는 중독인 거죠. 이제 이거 역시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독으로 이제 여기고서 중독자 배우자로서 여기면서 이제 그 회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이거는 중독은 이런 말씀 드려도 좀 죄송하지만 질랄병이에요. 그래서 막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고치려고 하다가는 내가 더 병듭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많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먼저 내가 회복을 해놔야지, 회복을 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야지 상대방도 도울 수 있고 뭔가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중독자 배우자로서 이제 그런 회복의 과정들을 겪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발로 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회복이 필요해요. 이제 우발적이다. 우발적이라면 이제 우발적인지 아닌지는 이제 삶이 증명해요. 사실 이게 몇 번의 재발들을 계속 일으킨다면, 두세 번에 한다면 사실 그건 우발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재발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중독이고 아니면 뭐 문제의식이 없거나 어쨌든 그 위의 파트들이지 사실 우발적인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정말 한 번만 이제 한 경우라면 대부분의 배우자들은 사실 그렇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근데 아마 배우자의 삶이 그걸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발적인지 아닌지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진짜 우발적인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실수를 한 경우들. 그런 경우는 그 관계적으로 좀 풀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상대방의 또 아마 진짜 우발적이었다면 진짜 용서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그 가운데서의 그런 어떤 관계가 상했을 때의 그런 기법들 있잖아요. 그 뭐 진짜 싸웠을 때의 기법들처럼 또 나의 마음도 토로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듣고, 또 잘 되진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결국은 좀 용서의 마음도 이렇게 갖게 되고, 또 상대방도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발적인 것에 대한 제일 베스트의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경계선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막 자꾸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 남편이 자꾸 이제 여성들이 이제 막 술 먹자 그러면 거절을 못하고 자꾸 마시다가 이제 자꾸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자꾸 누가 불러내. 그럼 거절을 못하고 또 갔다가 또 넘어지고 오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 거죠. 이런 그런 경우도 똑같이 자신이 먼저 회복을 해야 돼요. 배우자가 먼저 회복을 하고, 그리고 그 경계선이 없는 사람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치들을 해야 되는 거죠. 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먼저 본인이 회복해야 된다는 거를 좀 이야기하고 해야 되죠. 그리고 상대방을 이제 치료의 관점으로서 환자로서 좀 대우하면서 이제 도울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이 좀 길어져서 제가 짧게 좀 나눴거든요. 그래서 좀 요약 먼저 하면은 일단 불륜의 문제에 있어서는 총 한 5가지 정도가 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문제의식이 없는 경우, 두 번째는 성행위에 중독이 돼 있는 경우, 세 번째는 로맨스에 중독이 돼 있는 경우, 네 번째는 우발적인 경우,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경계선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고서 거기에 맞춤식으로 이제 회복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배우자는 어떻게 되냐? 이제 상대방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파트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문제가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기부터 먼저 이제 회복을 해나갈 필요가 있고 또 문제의식이 없는 경우와 또 우발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좀 관계로 이제 관계적에서 이제 싸웠을 때나 아니면 굉장히 서로 이제 치명적으로 실수를 했을 때 풀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좀 풀어가면 좋겠고 나머지 이제 파트들은 중독이기 때문에 이제 중독에서 이제 먼저 자기가 병이 들었다는 것에 대한 회복을 하고서 중독자를 대하듯이 이걸 병으로 여기면서 이제 도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성중독자 배우자들을 위한 이제 모임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실 딱히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이제 종종 연락을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도 연락을 하시고 얼마나 힘드시면 연락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막 1시간, 2시간씩 펑펑 우시고 또 이게 여성만 그 중독자의 배우자일 것 같지, 그 불륜하는 사람의 배우자일 것 같지만 남자들도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아내가 불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전화해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치명적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고통을 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제 회복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좀 해나가면 어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뭐 신도 아니고 제가 뭐 어떻게 사람들 다 고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시면 제 홈페이지에 오셔서 그 익명 게시판에 여러분의 또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좀 또 얘기도 나눠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또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건 들어드리고 또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것도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또 징검다리 역할들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의 크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이제 이 문제가 발견됐을 때 대부분 생각하는 게 이혼이거든요. 근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혼할 때 하더라도 회복을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서로 싸우고 막 핥히고 막 이렇게 했으면 헤어져도 상처가 남잖아요.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처가 남고 우리가 병이 들어 있기 때문에 헤어지고 나서도 자녀들에게 또는 또 다른 결혼을 했을 때도 또 문제가 발병될 또 다른 방식으로 문제가 발병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회복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각자가 회복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또 많이 고통스러우실 거고 또 어디다 이거 하소연할 데도 없고 또 얘기할 때도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너무나 고통 받고 계신 것에 대해서 또 작은 위로를 하고 싶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포기라는 게 뭐 관계 포기, 뭐 결혼 생활에 대한 포기 이걸 넘어서서 여러분의 삶을 당신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회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